염증 반응이 바로 해결이 안 되고 만성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낮춰드리고, 독소가 있으면 해독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암 환자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염증이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염증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치유 반응입니다. 염증에 대해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병원균을 잡아내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고 조직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염증 반응인데요. 이 염증 반응이 바로 해결이 안 되고 만성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 좋은 인식의 염증이라는 개념과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만성염증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잠을 제때 안 잔다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자세가 안 좋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성염증이 생기는데요.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해당 조직 부위가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안 좋게 나타나는 거죠. 만성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는 히스타민 증후군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성염증과 히스타민 증후군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면 우리 몸이 자꾸 간지럽고 국소 부위가 붓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자율신경계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소화기 증상으로는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들 중에 여러 개가 발생하게 되면 만성염증이 있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염증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부위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소화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설사도 자주 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안 좋은데, 이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대장에서 용종이 생긴다든지, 더 안 좋아지면 대장암으로 발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증상으로, 안 좋은 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염증 증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염증이 있다고 해도 특별히 암이나 특정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나 아니면 영상 촬영 결과로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히스타민 증후군 같은 경우도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지만 특정 히스타민 수치를 저희가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결과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은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증상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 건강검진으로 찾을 수 없더라도 어디가 아프고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만성염증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경우에 염증이 내재적으로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성염증이 진행이 되면 실제로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살이 잘 안 빠진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보지 마시고 만성염증이 있진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 만성염증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증상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은 한의학적으로 해표산한, 온준지구, 화담지해, 해독,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낮춰드리고, 독소가 있으면 해독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만성염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생강은 바로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따라서 생강을 먹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생산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만성염증이 해결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생강은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생강을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이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 아시죠? 생강을 먹게 되면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끈적끈적해서 염증이 많이 발생하는 당뇨 환자들한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생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만성염증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강을 먹었을 때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지는 이유는요. 만성염증을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겠죠.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실제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제때 간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져서 면역세포들이 제때 필요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암 환자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생강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보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생강을 먹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생강은 차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생강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4g에서 8g 정도 넣으셔서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강이 경우에 따라 좀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꿀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음식을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용량으로는 생강 8g 정도에 대추 한두 개 정도 넣어서 묽게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용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보리차처럼 편안하게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만성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성염증은 반드시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생강차 먹는 법을 활용하셔서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